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치메카에서 생명과학을 이제 가르치게 된 최무결입니다. 수능 생명과학의 분석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먼저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일단 이제 학교는 생물 전공이고요. 연대에서. 그리고 이제 강남대성 현재 재종반에서 생명과학 재수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대치다원, 두각, 메카 이런 데서 지금 수업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평가원 패턴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원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낸 문제들만 합치면 몇천 문제는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다 필요 없고요. 최근에 개정생명과학이 첫 해 수능으로 출제된 게 20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 수능. 그러니까 지금 2년의 출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3년 차가 되는 건데, 이제 이 설명회를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또는 그 학생들의 수능이 곧 세 번째 개정생명과학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 개정생명과학 수능 평가원 문제가 또는 6월, 9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럼 그거에 맞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겠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강의 자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평가원 패턴이 20문제잖아요. 과학탐구 영역은 총 20문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13문제가 비킬러고요. 7문제가 킬러로 평균적으로 요 구성을 따르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시험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요 13시, 14시 될 때가 있고, 그러면 7이 6이 되겠죠. 이런 식의 조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비킬러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수험생들이 많이 쓰는 얘기여가지고 학부모님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킬러가 이제 그거잖아요. 살인자, 죽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안 어렵다. 비킬러. 간단하죠? 그래서 비킬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나 저나 학창 시절 때 풀었던 그 생물, 우리는 또 생명과학이 아니라 생물이었잖아요. 그 생물 문제들입니다. 암기를 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아주 단순한 그런 문제들. 그게 비킬러고요. 이렇게 출제를 했던 게 옛날 생명과학인데, 진짜 저는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특히 이제 강대에서 재종반 수업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거의 사설 모의고사는, 그리고 평가원 지금 수능 생명과학은 사실 제가 생명과학 강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모순적이긴 한데, 생명과학이 아닙니다.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그러니까 물론 3, 4등급 맞으려고 하는 공부는 아니니까 1등급, 2등급 맞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명과학 수준 이상의 공부가 필요한데, 그게 다 뭐냐면 논리학입니다. 이분법, 세집 논리 또는 3단 논법, 기류법 등등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1등급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돼버렸어요. 학력 인구는 감소하지만 학력 수준 너무 높아져서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킬러 문제가 6문제에서 7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즉 2등급 이상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이 한두 문제의 킬러 문제의 맞음의 유무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2년치 6월, 9월 수능 평가원 문제들만 지금 모아놨습니다. 문제풀이를 제가 지금 할 건 아니고 문제를 그냥 한번 보자고요. 읽을 것도 아니고 형태만 한번 보세요. 형태만 보더라도 소위 요즘 학생들 말로 토 나오죠. 그러니까 유전 문제인데, 거의 다 유전입니다. 근데 유전 문제인데 조건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요거 이제 이미지적인 거 보시고 결론을 한번 보면, 이게 21년도 6평 문제인데 17번 문항이에요. 보통 이 극킬러 문제는 17, 19번 이 두 개의 문항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둘 다 나오는 확률이 큰데, 오답률이 66%입니다. 오답률 66%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10명 중에 7명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풀어서 틀렸을까요? 아니죠. 10명 중에 7명,
다 틀렸는데 그 중에 5명은, 즉 전체 시험인원 중에 절반은 찍어서 틀린 거예요. 예. 풀 시간이 없습니다. 9평 17번 66%. 그래서 2년 전에 첫 개정 생명과학일 때는 그냥 한 시험지에 이런 최고난이도 킬러 문항이 한 문항밖에 안 나왔어요. 17번에 한 문항. 그러다가 수능 때도 딱 17번 한 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대신에 훨씬 어려워졌죠. 오답률이 72%라는 거는 뭐 거의 다 찍었다는 겁니다.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푼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또는 찍어서 맞춘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걔네들이 1등급 되는 거죠. 그러다가 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으로 넘어오면서 6월 평가원의 17번, 71%, 이제 70% 이상의 오답률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9평 때부터 뭔가 이제 자신들의 과오를 인지했는지 평가원이 문항수를 늘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7, 19번에 오답률 70%가 넘는 2문항을 한 시험지에 냅니다. 그러다가 작년 수능 아시죠? 불수능이었는데 그 중에 생명과학원 진짜 어려웠습니다. 3문제가 70%가 넘는 오답률로 출제가 돼요. 무려 16번 76%, 17번 73%, 19번 78%입니다.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3문제는 그냥 다 찍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이 쉽지가 않다. 21년도 수능 45 1등급 컷입니다. 지구과학이랑 공통으로 과학탐구 영역 중에서 가장 낮아요. 생명과학원. 22년도 수능, 작년 수능 역대 생명과학 중에서도 가장 낮고 모든 과탐 과목 중에서 가장 낮은 1등급 컷을 가지고 있습니다. 42점이에요. 1등급 컷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생명과학이. 그러면 우리는 이 평가원이 어디에서 이렇게 문제들을 출제를 하냐? 이 연계율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면 EBS 연계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대신에 그 당해 년도의 6월, 9월 평가원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말은 곧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신만의, 그러니까 평가원 출제 기관만의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지들 스타일 고수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6구에 대한 완벽하고 철저한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학생들이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렇게 쉽지 않은 생명과학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과학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일단 이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문이과 통합형이잖아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이과 과목 그 과들, 그러니까 자연계열 대학 과들이 있잖아요. 그 과들은 당연히 이제 이과형 선택 과목에 대한 우세한 그 차등 대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과형 선택 과목이 훨씬 더 유리해요. 이건 뭐 작년 입시 결과로도 나온 건데 작년에 제가 강대에서 담임을 할 때 저희 반 학생들 입시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교차 지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과과를 갑니다. 과탐을 응시해서 문과에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자연계열 한 중앙대 정도 갈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 이 자연계열 시험 표준 점수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연대 경영을 합격합니다. 예. 그렇게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 학생들이. 뭐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약대 전문 시험이 완벽하게 폐지가 되고 약대가 또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또 역시나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풀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도 더 많아질 거니 당연히 자연계열이 높다. 그리고 뭐 의대치대 의지약한수라고 부르죠. 여기에 이제 과탐 영역에 대한 당연히 우등 점수를 아주 확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과학기술이 앞으로의 먹거리다. 먹거리라는 게 결국 뭘로 연결됩니까? 연봉이죠, 연봉. 네? 결국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봉이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과학이 중요한데 그 과학 중에서도 가장 표준 점수가 높고 그 응시 인원수가 제일 많은 물론 지구과학이랑 매년 1, 2위를 다투긴 하는데 그런 과목이 생명과학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과학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13개에서 14개 정도 출제되는 빅킬러는 일단은 정확하게 어디까지 공부할지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식은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범위를 딱 설정하고 한 번에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뭐 이게 뭐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공이 충분한 학생들은 뭐 혼자 독학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많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게 이 빅킬러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최고의 효율을 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학습 성취 수준은 뭐냐면 그 13개에서 14개의 문항을 10분 안에 풀어주셔야 돼요. 3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10분이라고 하는 3분의 1의 시간 안에 무조건 풀어줘야 안정적인 2등급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들을 제 수업 시간 때 같이 훈련을 할 거고요. 이따가 그 관련된 컨텐츠는 말씀드릴 거고, 그렇다면 킬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2등급 이상의 생명과학 점수를 노리고 있는 학생들을,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이 킬러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건데,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이랑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유전, 뭐 뉴런, 그 다음에 근육, 뭐 이런 3가지 킬러 파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개념을 숙지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뭐라고 해야 돼?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면 절대로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스킬.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도구, 이런 틀들이 필요한 거고, 그걸 알고만 있다고 해서 절대로 점수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써야 됩니다. 수학 공식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했으면 문제풀이에 계속 써야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이 생명과학원 킬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질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양질의 문제를 많은 양을 데이터를 쌓으면서 자신이 배웠던 킬러에 대한 스킬들 그리고 개념들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충분히 가능하게끔 제가 이제 뭐 강남대성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거는 결국에 아까 10분 만에 빅킬러 6개에서 7개를 풀었다면 나머지 18분 동안에 이 6에서 7문항을 누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맞히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킬러는 해주셔야 될 게 오답 정리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틀리거나 또는 몰랐거나 했던 문제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고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이랬을 때 결국 안정적인 1등급에 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킬러를 정복하기 위해서. 생명과학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안내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뭐 제가 강대에서 수업하니까 강대 수업 그대로 하겠죠. 수능. 그리고 강남대성 컨텐츠를 그대로 쓰겠죠. 뭐 강남대성 컨텐츠야 뭐 지금 현재 메타에서 기타 경쟁, S, M, E 이런 사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컨텐츠임이 이미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강대 컨텐츠가 최고입니다.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거를 합법적이고 대치동에서 사용 가능한 강사들은 저희 강남대성 소속된 강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1720이라고 해서 17문항의 빅킬러와 중킬러를 20분 안에 푼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컨텐츠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먼저 빅킬러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관련 개념들을 정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즌2가 되면 강대 모의고사 K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강남대성 대표하는 이 컨텐츠죠. 모의고사 16회분이 나옵니다, 총. 그걸로 풀세트 20문항을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해년도 6월, 9월 평가원 문제들이 변형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반드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다. 이거 어떻게든 구해서 막 풀죠, 학생들이. 그 다음에 뭐 기타 강대 컨텐츠를 제공하며, 그리고 이제 주간지, 매주 주간지가 나가는데 총 4단계로 구성돼서 개념 복습, OX 선지, 그리고 개념 문항 2점짜리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점짜리 킬러 문항, 그리고 그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손필기까지.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해설지만 보면 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가 뭐 패드를 이용해가지고 그 태블릿으로 손필기를 한 거를 같이 제공을 할 겁니다. 뭐 이제 출결 관리나 뭐 수업 전 테스트 뭐 학부모님께 전송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다 찍어서 인터넷 온라인 그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공개를 해놓지는 않고 수강생들에 한해서만 비공개 링크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교진들 강남대성 출신들 뭐 약대 친구들 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뭐 그냥 그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조교랑 그다음에 학생 1명 해서 총 3명이 하나의 단톡방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학생이 부담 없이 저랑 조교의 실시간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소통과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강의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 완전 무결 쳐보시면 좀 옛날 동영상이긴 한데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1월 달부터 개강인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총 3달 동안 개념합니다. 이론. 그때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냐? 그건 아니고요. 출제 빈도가 높은 스킬까지 다 해요. 그래서 꼭 들어야 될 거. 요거랑 같이 주간지 나가고요. 그러고 4월, 5월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EBS 수능 특강은 어쨌든 연계 교재니까 수특 이용해서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야만 하는 그런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때 부가 컨텐츠로 1410. 이게 뭐냐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겠죠. 22년도에 1720을 14문항으로 편집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부가자료로 나가요. 그러고 나서 6월, 7월에는 그 해년도 1720, 7월, 9월에는 그 해년도 강대 컨텐츠들이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강남대성 컨텐츠를 그대로 풀어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제 자체 제작 모의고사가 있어요. 파이널 모의고사. 그것도 이제 제공이 됩니다. 한 7세트 정도. 그래서 뭐 문제의 양에 대해서 또는 퀄리티에 대해서, 문제의 퀄리티에 대해서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치동 생명과학의 새로운 트렌드. 지금까지 완전 무결, 최무결 생명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